이 20부작 대서사는 고려 왕조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가장 강렬하고 가장 잔혹했으며 가장 외로웠던 개혁군주 광종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부 우리는 어리석음을 가장하며 7년을 와신상담한 광종이 노비안 건법이라는 첫 번째 개혁의 칼날로 권력을 탐하던 호족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뿌리째 흔들었음을 보았습니다. 해방된 노비들의 환호 속에서 고려의 새로운 황제는 자신의 개혁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비안 건법만으로는 호족들의 모든 권력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태조 왕건 때부터 건국 공신의 혈통과 음서제 등을 통해 관직을 독점하며 중앙 정치 운영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혈연과 지벌로 움직이는 낡은 시스템 속에서 고려는 결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광종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오랜 습관과 타성에 젖은 낡은 권력 구조를 깨뜨릴 새로운 변혁의 도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변혁의 세 번째 막을 열며 노비안 건법 이후 여전히 관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유지하던 호족들의 횡포, 광종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 능력 위주의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 고심했던 과정, 후주에서 건너온 이방인 쌍기를 등용하여 과거 제도를 도입하고 성공시킨 치밀한 전략, 그리고 그의 결단이 고려 사회 전반에 미친 혁명적 파장을 스릴과 박진감 넘치게 추적할 것입니다. 피해 황제 광종이 고려 재건을 위해 휘두른 두 번째 칼날, 인재 등용의 대변혁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노비안 건법으로 호족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시킨 광종은 이제 그들의 정치적 권력 기반을 해체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태조 왕건의 건국 이래 호족들은 공신 세력으로서 왕실과 혼인하며 음서제를 통해 자신들의 자녀와 친인척들을 중앙 관직에 앉혔습니다. 능력이나 개인의 자질과는 상관없이 오직 가문의 명망과 배경만으로 요직을 독점하는 현실은 고려 중앙정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왕권을 약화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호족들은 자신들의 세습적인 권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 음서제 등 특권을 옹호했습니다. 국가 운영의 방향마저 왕의 뜻이 아닌 호족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에서 광종은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그는 오직 왕에게 충성하고 능력 있는 관료들로 정부를 채워야만 진정한 중앙 집권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낡은 제도와 강고한 호족 기득권의 벽을 허물 새로운 개혁의 도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광종의 눈에 든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후주에서 망명해온 쌍기였습니다. 쌍기는 당시 최고의 선진 문명을 자랑하던 중국 후주의 문사였습니다. 그는 고려에 도착하자마자 광종의 깊은 신임을 얻었고 고려의 정치 체제를 개혁할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에서 수백 년간 시행되며 인재 등용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은 과거 제도였습니다. 958년 광종은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과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과거제는 혈연이나 지벌에 상관없이 오직 개인의 학문, 정능력과 재능을 시험하여 관료를 선발하는 혁명적 제도였습니다. 이전까지 고려의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호족 출신이었지만 과거제의 도입으로 신분과 가문의 제약 없이 능력 있는 자라면 누구나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왕권을 확립하려는 광종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과거제의 도입은 고려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새롭게 등용된 관료들은 왕의 은혜로 관직에 오른 만큼 오직 왕에게 충성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호족 세력을 견제했습니다. 광종은 쌍기를 주요 책임자로 임명하여 과거제를 철저히 운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료 계층을 체계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이들 신진 관료는 호족들의 세력 약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노비안 건법에 이어 과거제가 시행되자 호족들은 다시 한번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더 이상 쉬운 방법으로 관직에 오를 수 없게 되자 과거제를 불필요한 제도라며 폄하했습니다. 일부 호족들은 시험 제도를 방해하거나 부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종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제를 통해 등용된 새로운 관료들을 핵심 요직에 배치하며 호족들의 불만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과거제의 도입은 고려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호족들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고 문신 관료들이 성장하면서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태조 왕건의 덕치주의 아래 호족연합의 성격이 강했던 고려는 이제 강력한 왕의 통치를 받는 명실상부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훗날 과거제를 통해 등용된 이들 신진 관료들이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지만 광종의 시대에 이뤄진 이러한 제도적 개혁은 고려 500년 역사의 뼈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비안 건법으로 호족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흔들고 과거제로 정치적 기반마저 와해시킨 광종은 이제 어떤 방해도 없이 자신의 개혁을 완성할 힘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왕권을 완벽하게 확립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피의 황제가 나설 때가 다가왔습니다. 광종 피의 황제, 고려를 다시 세우다. 20부작 대서사. 다음 4부에서는 노비안 건법과 과거제로 권력을 장악한 광종이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모든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과정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개혁가의 냉혹한 이중성을 스릴 넘치게 다루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